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가요들 많이 좋아하시죠? 가요 콘서트 이런 것, 빠른 댄스 뮤직, 오빠 부대, 청소년들이 아주 열광하는 모습 우선 연상되게 마련인데요. 근데 요즘 들어서 7080 대학가요제 콘서트, 포크 페스티벌, 컴백 캠퍼스, 40, 50대 중장년층 겨냥한 공연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40, 50대 중장년층을 새로운 문화 소비 계층으로 이렇게 승격시켰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옛 노래 그리워하는 게 그저 단지 노래 자체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절 함께 부르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냈던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향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파사라고 있죠, 전파사. 라디오, 전축, 기타, 온갖 가전제품을 이렇게 수리해주고 하던 조그만 가게요. 7, 80년대 청소년기 보낸 분이라면 길에서 아마 그 전파사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 한동안 넋을 잃고 들었던 기억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이 작품이요. 바로 40, 50대 그 중장년 청취자들한테 지난 시절 우리와 함께했던 음악에 대한 추억을 일깨워줄 작품입니다.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먼저 이번 주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신간 안내 듣고 작품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조상의 지혜가 담긴 우리 한옥.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 예찬하는 책은 많습니다. 하지만 한옥을 직접 짓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책은 흔하지 않습니다. 현암사에서 출판하고 건축박사 김도경이 지은 한옥 살림집을 짓다는 강원도 덕진진에 위치한 학사제 짓기의 전 과정을 담아내었습니다. 한옥 한 채를 짓는 1년 반 동안의 공사 과정. 함께 동참하여 우리 한옥의 향기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늙고 병든 전처와 이혼한 주인공이 큰아들에게 떠밀려 아버지의 산소를 찾는 이야기. 정영문의 연작 장편집 달에 홀린 광대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헛도는 의사소통은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의미와 무의미를 넘나드는 그들의 대화는 이 소설의 재미를 의외의 곳에서 얻게 한다고 합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네,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작가 이선 선생님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작가 이선 씨는 1953년생입니다. 그리고 1987년 단편 소설 승자를 위하여 이 작품이 소설문학 신인상에 수상이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 장편 소설 기억의 장래 이 작품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작품이 그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창작집 백꽃을 발간한 바가 있고요. 장편으로는 기억의 장래, 행촌아파트, 우리가 써올린 파이어니어호 외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선 씨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53년생이세요. 네. 팝송 좋아하셨죠? 그렇죠. 팝송도 좋아했고, 네. 저희가 대학을,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녔는데, 네. 그때부터 아마 이 방송국 라디오에서 음악 프로가, 전용 음악 프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많은 DJ들이 나왔고,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셨죠. 그런데 그 영향으로, 팝송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죠. 예. 하지만 팝송뿐이 아니고, 또 70년대가 그 폭송이 예. 많이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어쩌면 음악으로는 상당히 저희가 많이 좋은 노래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노래는 압도적으로 트롯 계열이 많았고 그 시절에 이제 포크송을 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어필하고 이 팝송을 마치 우리 노래인 양 이렇게 익숙하게 예. 듣고 그러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책 제목이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작품 내용하고 무슨 상징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이제 프라우드 메리라는 노래가 사실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해서 그 유행하던 노래 중에 대표곡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러 가수들이 불렀고. 그런데 이 작품을 제가 그 구상할 당시에 어떤 곡이 가장 어울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고른 곡입니다. 프라우드 네. 메리가. 왜냐하면 상당히 노래가 특히 그 탐 존스라는 가수가 불렀을 때 상당히 격정적이고 폭발적인 힘을 갖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 작품에서 네 사람이 그 청년 시절로 들어가는 그 인문에 듣게 되는 노래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를 환기시켜주는 어떤, 예, 이 곡에 조금만 들어도 아마 옛 기억으로 얼른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작품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이건 네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황홀한 슬픔, 푸른 나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단락인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여기를 간추려서 각색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 잠깐 계시고요. 작품 감상을 하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겨울 해는 성급하게 꼬리를 감추었다.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금요일이었다. 출근길에 들은 기상예보에 따르면 곤두박질 치며 내려간 기온은 당분간 제자리를 찾기 어려울 모양이었다. 차장님, 단단히 준비하고 떠나셔야겠네요. 아무튼 금요일 퇴근길은 끔찍하다니까요. 고속도로도 만만치 않겠어요. 글쎄 말이야. 일단 집에 들렀다가 가야 할 텐데. 저런 주차장을 뚫고요. 하기는 정체가 좀 풀린 다음에 나서는 편이 낫겠네요. 하지만 제사 지내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정아래는 도착하셔야 할 텐데요. 일찍 들어가실 걸 그랬어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그만 퇴근하지 그래. 그렇잖아도 바로 그 말씀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두 군데 전화를 해야 하는데 어느 번호를 먼저 누른다? 네, 기획조정실입니다. 저예요. 여기 잠실이에요. 아까 낮에 애들하고 이리로 왔어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준비해뒀어요. 그래도 빠진 게 있나 보세요. 여보. 나 조금도 화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리로 와버렸어요. 당신하고 마주치면 괜한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럼 당신 기분 상하게 할 거 아니에요.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중학교 음악교사인 아내는 방학 중이었으므로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재선은 모처럼 한가한 아내를 위해 매년 겨울 여행을 빠뜨리지 않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매년 똑같은 날에 집을 떠날 수 있었다. 재선은 단 하루만이라도 언제나 가족과 함께 떠났다. 그런데 45살이 되자 재선은 혼자 떠나겠다고 말했다. 혼자 두신 지 4년이 되도록 고향에 남아 재혼을 마다하던 아버지는 작년 봄에 새아내를 맞았다. 아무도 예기치 못했지만 늘 바라던 일이었으므로 재서를 비롯한 3남매는 다행스러워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애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한눈에도 새어머니는 정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머릿속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새어머니는 아버지보다 67살은 더 들어 보였다. 하필이면 저렇다 볼품없고 병든 노인네를. 3남매는 한껏 준비해두었던 축복의 말 대신 싸늘한 침묵을 내놓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도 아버지를 고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혼자 떠나고 싶어? 아내는 부자간의 어색한 마음을 보이고 싶지 않아 재서가 혼자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님이 저 때문에 난처해 하실까봐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고요? 글쎄, 그냥 혼자서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어. 왜요? 왜 혼자 떠나요?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기가 막혀.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해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닫았다. 우리 부부 사이는 빈틈이 없었어. 아직도 우린 키스를 한다고. 39살의 아내에게 자주 키스를 하는 남편은 흔치 않잖아. 새해가 되던 날 새벽에도 난 남편의 키스를 받았어. 근데 왜 혼자 떠나겠다고 생각했을까? 답답하구만. 왜 혼자 떠나냐고? 프라우드 메리 때문이야. 지하철 입구에서 계단을 밟으려다 말고 재선은 문득 레코드 가게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하기는 꼭 자정 전에 도착해야 할 필요가 없지. 제사에 좀 늦으면 어때? 설사 제사를 보지 못한다 해도 돌아가신 어머니는 이해하실걸. 프라우드 메리세요? 프라우드 메리요? 프라우드 메리? 그게 노래 제목이에요? 머리카락을 온통 젤로 뒤범벅한 레코드 가게의 젊은 점원은 프라우드 메리를 찾는 재서에게 대뜸 그렇게 물었다. 그때 옆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손님이 나섰다. 프라우드 메리요? 옆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그다지 늙어 보이지도 그렇다고 젊다고 할 수도 없는 사내가 재서를 보고 활짝 웃었다.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Rolling, rolling, rolling on the river. 그거 춤도 잘 추시는군요. 예, 오리지널은 CCR이지만 아무래도 엘비스가 정열적이어서 낫죠. 안 그래요? 글쎄요. 정열적이라면 톰 존스가 더 다이나믹해서 좋잖아요. 톰 존스는 좀 숨이 차죠. 그런데 조용남은 틀렸어요. 이 제비는 들어줄만 한데 프라우드 메리는 영 아니었어요. 예?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이게 뭡니까? 프라우드 메리는 엘비스로 들어야 해요. Rolling, rolling, rolling on the river. 아무튼 그 시절 노래가 좋았어요. 손바닥만한 트랜지스터에 검정 고무줄로 약을 칙칙한 곳에 들었잖아요. 얼마나 들을만한 노래가 많았습니까? 비틀즈가 있었고 사이먼 앤 가펑클이 있었고 베지스가 있었죠. 또 롤링스톤즈가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트윈 폴리오도 있었습니다. 생각나세요? 네. 양희은의 아침 이슬도 있었죠. 김민기의 친구는 어떻고요? 그러고 보면은 노래 하나는 축복받은 세대였죠.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7일 학번입니다. 유신 세대. 어쩐지. 저는 7위 학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손님, CD 여기 있습니다. 그래. 우리 딸애가 서태지를 워낙 좋아해서요. 우리 정서에 영 안 맞지만은 딸애한테 한마디라도 붙여볼까 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프라우드 메리를 찾습니까? 아니, 전 단지 그때 다른 좋은 노래가 많았었는데 그냥 그렇다는 말이죠. 자, 아무튼 반가웠습니다. 나야, 재서야. 뜻밖에도 규성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보름 전이었다. 부천 공장에서 돌아와 막 의자에 앉으려던 참이었다. 그래. 웬일이야?
상대방이 누구인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넌 별로 놀라지도 않는구나. 누구? 그냥 걸었어. 그냥. 그런데 사실은 그냥 너 혹시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니? 너 규성이구나. 차규성. 맞지? 규성아. 규성이지? 그래, 나야. 이제 놀라기는 하는구나. 그래, 됐다. 그냥 걸었어. 그냥 갑자기 우리 프라우드 메리가 생각나서 말이야. 잘 있어. 야, 규성아. 규성이는 황급히 사라졌다. 재선은 멍청이 수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다. 어디냐고 물어봐야 했다고 생각한 것은 한참 뒤였다. 분명히 규성이는 우리 프라우드 메리라고 했어. 우리. 그래, 맞아. 프라우드 메리. 탐 존스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를 질렀지. 그런데 우리 그래. 우리 네 사람이 함께 들었어. 양희, 규성이, 형주, 그리고 나, 재서. 그런데 규성이는 왜 하필 프라우드 메리를 생각했을까? 고작 그 말을 하려고 20여 년 만에 내게 전화를 했던 것일까? 그날 이후로 규성이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그쯤에서 끝이 났다.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은 생각할 수 없었다. 그쯤에서 도로 우리라는 말로 돌아왔다. 우리. 그것은 눈물겹도록 그리운 말이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고약한 말이었다. 재선은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핸들에 두 손을 얹은 채로 물끄러미 앞을 바라봤다. 담배를 입에 물면서 왼쪽 창문을 한 뼘쯤 내렸다. 창문에 달라붙어 있던 매서운 밤바람이 나를 세우고 덤벼들었다. 재선은 생각에 잠겼다. 어린 재서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러면 어느새 두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었다. 맞아. 바로 저 자리에 전파상이 있었어. 그리고 커다란 스피커가 출입문 옆에 있었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루 종일 골목 입구에 서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지. 이미자가, 최희준이, 기현미가, 남이래가, 은방울 자매가, 이시스터스가, 금호동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게 노래를 불러주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토요일이었어. 한낮에 우린 책가방을 든 채로 골목 입구에 서 있었지. 네 사람이 다 모였는데도 이상하게도 영 심심했어. 할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멀뚱멀뚱 바라보았지. 아유, 어쩐지 심심하다 했어. 제기랄. 왕왕거리더니 마침내 망가져버렸구나. 규성이 말에 모두 고개를 돌려 건너편을 보았을 거야. 출입문 옆에 서 있어야 할 스피커가 진열장 앞으로 나와 있었어.
전파상 아저씨가 종일 엉덩이를 떼지 않던 나무 의자 위에 올라앉아 있었지. 저 집 군바리가 제대해서 돌아왔다고 하던데. 규성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 양희를 볼 때마다 서슴없이 휘파람을 불어대서 하얀 눈헐김을 당했던 전파상 집 아들은 군복을 입고도 불량기를 벗어던지지 못했다고. 그래도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 그런데 한참 요란할 토요일 한낮에 스피커가 멍청하게 나무 의자 위에 올라앉아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료해질 것인가. 맥이 풀린 우리는 멀거니 스피커를 바라보기만 했지. 그러다가 한순간, 그야말로 한순간이었다고. 우리는 정말 기절할 만큼 놀라고 말았어. 멍청하게 나무 의자 위에 올라앉아있던 스피커가 느닷없이 폭발하는 듯한 소리를 내질렀던 거야. 이야, 정말 그 노래는 너무나 놀라웠다고. 그렇듯 전주만으로도 단번에 가슴이 터질 듯 부풀게 만드는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 얼마나 신이 나고 흥분이 되던지 규성이는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리듬에 맞춰 온몸을 흔들어댔지. 어느새 사람들이 전파상 앞으로 몰려들었어.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지나갔던 사람도 되돌아와서 자전거를 옆으로 착빠뜨리고 스피커를 뚫어지게 보았다니까. 갑자기 시작했던 노래는 갑자기 끝이 났어. 끝이 난 줄도 모르고 서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지. 어떤 사람은 어이없다는 듯이 조용해진 스피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킥킥거렸고, 어떤 사람은 쑥스럽고 개면쩍은 표정을 지으며 코를 만지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지. 야, 내가 전파상에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아까 그 노래 말이야, 프라우드 메리라는데 탐 존스의 프라우드 메리란다. 야, 그 군발이 껄렁껄렁한 줄만 알았는데 아니야, 영 달라졌어. 이제 양을 봐도 휘파람 부는 짓 따위는 안 할 거야. 규성이 말이 맞았지. 그 뒤로 전파상 집 아들은 양이를 봐도 휘파람을 불지 않았어. 그날부터 나무 의자에 올라앉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마다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까. 가을밤에 들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이론 썸 투나잇, 햇살이 따갑던 여름낮에 들었던 포렌카의 클레이지 러브, 비오는 봄날에 들었던 캐스케이지의 리듬 오브 더 레인, 한방눈을 맞으며 들었던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양이를 짝사랑하던 전파상집 아들 덕분에 우리 가슴은 터질 듯 부풀어서 점점 고향은 좁고 답답한 시골 구석으로만 보여졌지. 마침내 양이가 이렇게 말했어. 저는 이 길이 참 넓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답답해 보이지? 난 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언제나 여길 떠날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2년 후에 서울로 가면 다신 안 돌아올 거야. 규성이 너 어떻게 안 돌아와? 방학이 되면 내려와야 되잖아. 재서 넌 그렇겠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두고 봐. 난 절대로 안 돌아와. 그러나 재서의 눈에 보인 것은 전파사가 아니라 24시간 편의점이었다. 계기판 옆에 디지털 시계를 흘끔거리면서 재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제는 들어가도 될 시간이었다.
이놈아. 손가락을 분질러 보겠냐. 오면 온다고 전화를 했어야지. 아이고, 애 같아서 죽을 뻔했구만. 이 늙은 고모 칠성판 위에다 눕혀놓고 너 엄니 부를 뻔했단 말이여. 제사가 왔구만요. 야야, 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야지. 에? 자. 혼이라고 욕봤다. 아버지는 절을 하는 제서의 목덜미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를 던졌다. 저녁은 먹었다냐? 하기는 제사 끝나면 음복할 텐데. 일로 나와라. 운전하고 오느라고 고달팠을 텐데 쫓겨라도 쉬어야 제사를 지내든가 하지. 얼른 나오란 게. 어쩌려고 응대를 붙이고 앉아있다냐? 예, 어머님. 어색하기만 한 부자지간을 훔쳐보던 고모가 눈치 빠르게 제서를 안방에서 빼냈다. 안방에서 나온 제서가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고모가 제서를 힐끗 올려다보더니 소곤거렸다. 아무리 반쪽 빙신이지만 고만한 경우는 아닌 양반이시네. 내일 아침에나 볼 것인 게 이음녀 놓으시게나. 그란디 너희들 삼남매 참말로 도거다. 고만이었으면 인자 마음 풀 때도 되었고만. 어쩌려고 오늘 같은 날에도 위세를 떤다냐? 4년 동안이나 호래비로 살았어. 10효자 있어도 악자 하나보다 못하다고 안 하더냐? 응? 너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묻어둔 여자였어. 응? 그렇다고 해서 너희 어머니한테 매정하게 굴었던 일도 없었잖니요. 에이고, 가끔 생각은 했겠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꼬. 인연이 고르고 짧았고만 했겠지 뭐. 그래서 다 묻어두고 50년을 안 살았냐. 그러다가 만난 것이여. 에이고, 일찌감치 서방 앞세우고 혼자 키운 아들 하나 나 몰라라 달아나고 반쪽 빙신이 되어서 죽을 날만 지들리고 있더란다. 우리는 안쓰럽고 기가 막혔겠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평생 헛개비하고 사신 거야. 상견례를 끝내고 서둘러 집을 떠나오던 길에 누나가 그렇게 말했다. 서울에 도착할 무렵 누나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마터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겠구나. 제사가 끝나고 제서는 홀로 앉아 술주전자를 비웠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제서는 취기를 붙들고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쩌면 생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몸뚱어리를 아무렇게나 쓸어들였다. 제서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아침 산책을 끝내고 돌아온 두 사람을 맞았다. 활짝 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은 채 눈을 내리뜨고 있는 제서를 보고 새어머니는 들어서지 못했다. 어서 들어가요. 왜 그러고 서 있어요? 어서 들어가자고 아버지가 재촉했지만 새어머니는 발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가 허둥지둥거리는 눈길로 제서를 돌아다봤다. 재혼 후 삼남매에게 당당하게 굴었다면, 그랬다면 서운한 마음이 덜했을지도 모른다고 제서는 생각했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자, 들어갑시다. 이게 어디 남의 집입니까? 괜찮아요. 어서 올라서기나 해요. 아유, 진짜.
아이고, 매미, 팔이 꽁꽁 얼어버렸니? 응? 좀 늦지 마. 큰이 나갈 걸 그랬구만. 자, 어여저 아침 먹어야지요. 언제나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도 말이 없었다. 그런 부모를 보며 살았던 삼남매도 굳이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있다. 아까 만난 그 양반이 삼동에 살아요. 그 아침마다 아파트를 몇 차례씩 단박질을 해가지고 댕긴대. 아이, 가만. 야, 수저는 내가 놓지요. 아유, 그건 그냥 먹으면 되겠어요. 그들 고모가 다 차려놓고 갔는데 거기다 놓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일리 줘봐요. 내가 헐틴게. 어느 쪽이 진짜 내 아버지인가? 고모는 이해 못할 거야. 우리가 왜 아버지를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는가를. 일로 와서 아침 드셔야지요. 새어머니가 어눌한 말로 제서를 식탁에 앉혔다. 너 약주 한잔 할래? 아니요, 운전해야죠. 왜? 오늘 갈라고? 내일이 일요일인데 왜? 볼 일이 있는 거야? 예, 좀. 하루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아유, 참, 규선이냐? 돌아온다냐? 예? 네 연락처를 알라고 애를 썼던구먼. 전에 있던 해교로 물어와가고 여기로 전화했더라. 여태 서로 연락이 없었냐? 제서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의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 없던 새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 제서의 손을 살그머니 쥐었다 놓으면서 말했다. 엉겁결에 허리를 구부리며 새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던 제서가 얼른 손을 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제서는 아버지에게 붉어진 얼굴을 들켰을까 봐 걱정했다. 까닭 모르게 화가 났다. 올라가는 길은 서두르지 않았다. 세 군데의 휴게소를 들렀고 그때마다 한껏 시간을 끌면서 남아있는 하룻밤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궁리했다. 그러나 마땅한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머릿속을 텅 비우고 하룻밤을 지낼 만한 곳이 없다니. 그래, 서울로 가자. 애들 엄마와 애들은 내일 오후쯤에서야 집에 돌아오겠지. 집에 가더라도 하룻밤은 혼자 지낼 수가 있겠네. 하지만 결국 마누라를 화나게 만든 것밖에 뭐가 있어. 우유보다는 45살의 산내라니. 아유,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부득불 혼자 떠난다고 우기고서 고작 하루 만에 돌아오다니. 에휴. 제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11층을 향해 천천히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 되도록 텅 빈 집안에서 홀로 지낼 하룻밤을 줄이기 위해
숨이 차면 멈추어서 충분히 숨을 돌렸다. 제서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불도 켜지 않고 현관에 서 있던 아내가 제서를 와락 껴안았다. 너무나 뜻밖의 선물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애들은 아직 잠시...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마음껏 아내의 입술을 탐한 뒤에 제서는 바라던 대로 아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이래요? 여보, 당신 지금 우는 거예요? 제서는 실컷 울고 싶었으므로 조금도 팔에 힘을 풀지 않았다. 아내는 더 묻지 않고 제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까 낮에 아버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무래도 당신만 점수 따는 게 억울해서요. 그랬더니 막 떠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당신이 그대로 집으로 오면 당신을 용서하지만 다른 곳으로 혼자 떠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차가 들어오는지 보려고 아까부터 뒷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당신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전 아마 동태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내는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던 남편이 쑥스러워할까봐 시선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제서의 주위를 맴돌았다. 형님이 아주버님 말리셨어요. 두 집에서 제살 지내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헷갈리신다고요. 덕분에 전 맘 놓고 잠실에 있었죠. 근데 아버님은 잘 지내세요? 참, 아까 청소하다 보니까 웬 테이프가 있던데 당신이 샀어요? 테이프? 내가? 그제서야 제서는 프라우드 메리를 집에 두고 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그런 걸 샀어요? 그냥. 순전히 옛날 노래만 들어있던데요? 그중에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냥 샀다니까. 당신 좀 이상한 거 알아요? 내가 뭘? 아마 지난 가을부터였던가? 자다 보면 당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혼자 떠난다고 했죠. 그리곤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려고 테이프도 샀어요. 틀림없이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은 당신이야. 그럴 수 있지 뭘.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 이상해요. 하긴 알 수 없는 일이죠. 혹시 당신도 가슴속에 나 몰래 품은 사람이 있는 거... 미안해요. 나도 내가 이런 말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서는 당황해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힘을 주어 잡아당기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의 고난 숨소리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제서는 거실로 나왔다. 가닥물을 불면증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고 생각하니 참담해졌다. 예사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내가 먼저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너무 심각해요. 왜 그래요? 글쎄, 며칠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봐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서와 아내는 한밤중에 테니스 시합을 했다.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도 줄였고 일부러 저녁 식사에 상추를 곁들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제서는 어느새 거실의 유리문에 붙어서서 입김을 불고 있었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테이프를 손에 쥐고 다시 프라우드 메리로 돌아가 있었다. 재선은 비로소 깨달았다. 골목 입구에 서서 네 사람이 들었던 프라우드 메리는 분명히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어떤 부분이었지? 좋아,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우리 네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고. 나무 의자 위에 앉아있는 스피커가 보이고 가게 안에서 양이를 훔쳐보는 전파상집 아들도 있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간판도 보이고. 그런데 무슨 전파상이었더라?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전파상 간판에 지워진 부분을 메울 수가 없었다. 혹시 전파상 이름 아는 거 있어? 아니 꼭 전파상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아무 단어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해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 걸 기억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말이야. 그런 것까지 기억한다는 게 더 이상하죠. 그동안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려고 기를 썼죠. 취직했죠. 돈 벌어야죠. 때 맞춰 승진해야죠. 집도 사야죠. 차도 사야죠. 이만큼 살게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옛날에 보았던 전파상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요? 당신은 별걸 가지고 기운을 빼고 있네요. 답답하잖아. 그렇게 답답하시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물어봐요. 여태 그렇게 했잖아. 엉뚱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같이 봤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네 사람이라고 했죠? 나머지 세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적어도 한 사람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네 사람? 우리요? 그 네 사람 앞엔 꼭 그렇게 우리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 그렇게 서운한 표정을 짓는 거야? 우리 식구, 우리 애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집. 그 우리라는 말은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쓰인다는 건 당신과 내가 공유하는 우리 것을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 드네요.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선은 더 답답해졌다. 정말 알량하네. 당신의 우리 네 사람. 우리라면서 여태 어디서 어떻게 사는 줄도 모르고 있다니.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너 혹시 그 전파상 이름 알고 있니? 이제 고작 그런 말을 해야 한다니. 재선은 한없이 부끄러웠다.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출연 김영식, 정민희, 이호인, 신찬혁, 김지선, 홍진욱, 임주현, 유호환, 곽윤상, 손정성, 최창석, 최하나, 이은정, 해설 전숙경,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함께 감상을 하셨고요. 저자이신 소설가 이선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꽤 사랑받은 그 뮤지컬 달고나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옛날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바로 그 시절 그리고 옛 추억을 찾아가는 얘기로 어떤 연관되는 설정 같은 걸 느꼈었어요.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방금 이제 작품의 그 마지막 너 뭐 그 전파상 이름 알고 있니 할 때 그 후에 그 이어진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박재서가 어떻게 옛날 친구들 만납니까?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 만나게 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찾아가는 과정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썼던 건데요. 말하자면 감나무가 있던 그 제선의 집 마당에서 시작된 네 사람의 우정과 사랑이 서울에 올라온 대학 시절에서 그게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됨으로써 네 사람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기억을 완전히 의식 속에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떠났던, 말하자면 네 사람의 그 우정을 깨트리고 떠난 거나 마찬가지였던 규성이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냐고 물어보면서 예. 그 만남을 기억하게 되고 20년이 지나서 중년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 서로의 친구를 찾아가는 삶의 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랫동안 기억에서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그 앞에서 놀았던 공간이었던 그런 전파상 이름까지도 기억에서 지워졌을 정도로 잊혀진 기억인데도 이제 한번 기억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 옛날에 헤어지기 직전에 그 네 사람이 겪었던 크나큰 갈등, 무서워서 그걸 피했던 갈등인데요. 예.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거죠, 현실에서 20년 만에.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자로 그 모임에서 아무도 그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형주를 하나씩 기억하며 찾아가게 됩니다. 예. 결국은 만나게 되죠. 만나고 그 과거로 맞대면 했을 때 그 감정들, 이 그리움, 푸른 나무 이런 지난 날이 소재가 되는 작품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작품이 된다는 게 결국 어느 하나가 뭐가 뚝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작품이 이렇게 쌓이면서 되는 것 같거든요. 이선 선생님 앞으로 어떤 창작 계획에 있어서 이런 우리의 지나간 날의 소중한 추억들 작품으로 많이 담을 계획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딱 그렇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올해 다시 창작집을 한 권 이제 출간을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는 아마 그런 게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탐 존스 프라우드 메리에서 이제 조용필 창밖의 여자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작품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독서실 오늘 장편 소설 프라우드 메리를 기억하는가 함께 감상하고요. 저자이신 이선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늘 힘들고 늘 바쁜 게 우리 일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좀 놓여놔서 옛 시절의 노래 한 곡 좀 찾아서 가만히 편안하게 들어보면서요.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 아까 저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푸른 나무를 상기시켜 보는 거 참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흥규, 극본 이상락, 연출의 김호상이었습니다.